그거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예고편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어떠세요? 뭐 예고편밖에 안 보셨지만 그래도 그 가발 좀 좋은 거 쓰지 그랬냐? 그래서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오태경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냥 저 7살 때 어머니랑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애가 이쁘게, 그때 이쁘게 생겼었나 봐요. 애가 이쁘게 생겼다고 명함을 주셨었는데요. 어머니가 궁금해서 좀 전화해보고 알아보니까 광고 만드는 회사였대요. 그래서 그냥 약간 느낌의 어머니도 한번 해볼까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졌나 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사실 올드보이라는 작품은 참여한 거 자체가 너무 영광인 작품인데요. 그거는 오디션 보러 오라고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 감독님이 저를 보고 민식이 형이랑 닮았다 라고 해서 인사를 한번 싹 돌았어요. 조 감독님 손에 이끌려서 PD님한테 가고 민식이 형이랑 닮았죠? 그래서 PD님도 닮았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님이랑 최민희 선배님이랑 계시는데 그 옆에 사무실에 계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조 감독님이 민식이 형 어렸을 때랑 닮았죠? 그래서 최민희 선배님 이렇게 보더니 나 어렸을 때랑 닮았다. 그렇게 캐스팅이 되어버려서 연기는 한 번도 거의 오디션 때 대사 한 줄 한 적이 없고요. 근데 닮았다는 이유로 캐스팅이 되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뭐 지금은 너무 제가 참여한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게 작품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알포인트도 맨 처음에는 비하인드인데 맨 처음에는 장병장 역할이 아니었어요. 다른 인물의 캐릭터였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감독님이 네가 장병장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 못하겠니? 너무 역할이 커서 부담이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엄청 혼났죠. 그럼 너는 언젠간 주인공을 안 할 거니? 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그럼 너무 용기도 많이 주셨고 혼나기도 했고 그렇게 하게 됐었어요. 그게 아마도 제작사 대표님이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했는데 예 안녕하세요. 아마 워딩이 정확하진 않지만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작지만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좀 오태경 배우랑 이렇게 해서 좀 미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뭐 감독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뭐지? 사기꾼인가? 요즘에 이런 식으로 사기치기도 하나 했는데 뭐 문자로 이제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작품을 뭐 사기꾼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감독님이랑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책은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래서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내용이고 이런 작품이고 이런 소재. 그러니까 만약에 오태경 배우가 한다고 하면 이런 소재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근데 이게 뭘 보고 제가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좋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제작이 되는 건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도 근데 대신에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되게 긍정적인 마음은 막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바로 다음날 트리트먼트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막상 글로 또 보고 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흔쾌히 우와 재밌겠다 하고 싶다. 근데 한 번에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게 또 저는 재밌을 수 있는데 이제 그냥 보시는 분들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 얘기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작품을 할 때 항상 어떤 캐릭터를 연기했었지 제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 나올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었고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부천 때 특별전이 최민식 선배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해 보니 올해가 이제 올드보이 20주년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선배님 얘기하면 그러면은 선배님 지금 딱 제 나이 때 올드보이를 하셨던 거네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그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연기를 하신 거구나. 새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간에 오대수를 한 거, 그러니까 오대수, 리틀 오대수 컨셉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약간은 뭔가 좀 민망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영화 작품의 특성상 그 오대수의 결이 올드보이의 오대수의 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선배님한테도. 제가 좀 이번 작품에서 그 올드보이 오대수를 조금 이렇게 코믹하게 했는데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이해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응원의 메시지가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날이 조태구 GV 행사가 있어서 갔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셔츠가 있습니다. 조태구 이렇게 입고 있었더니 그분들이 그거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예고편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어떠세요? 뭐 예고편밖에 안 보셨지만 그래도 그 가발 좀 좋은 거 쓰지 그랬냐? 그래서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라 그럴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나한테 기회가 언제 올지에 대한 그 기간이나 그거에 대한 보장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연기를 하고 싶다면 기다리고 버텨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러면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따로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래도 나름 그렇게 기다리면서 버티는 삶을 살아왔던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시나리오 단계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하다가 맞다, 번지 점프를 해야 된다 그러셔서 갑자기요? 그랬는데 이게 챌린지 형식으로 하는 건데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있으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또 제 성격상 만약에 번지 점프를 좋아하고 즐겨하진 않는데요.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때 아니면 언제 뛰어보겠어? 라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 라는. 근데 막상 올라갔는데 떨리죠. 근데 다행인 거는 촬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놀러와서 뛰라 그러면 안 해 이랬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뜻깊은 추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그게 아마 거기 간 데가 아마 한국에서 제일 높대요. 가평. 네, 뭐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웠으나 즐겁게 뛰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화 스토리상의 변화보다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극중 조태구의 오태경이 얼만큼 이 유튜브에 적응을 하고 얼만큼 더 유튜버스럽게 되느냐에 더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다름을 많이 고민했고 그 지점에 대해서 감독님이랑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화로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촬영 약간 중후반 부분에 약간 앞에 장면을 찍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 그러니까 유튜버 연기로 하면서 뭔가 저 자신도 점점 적응이 되고 편해져서 분명 초반이면 아직은 조금 더 어색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너무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감독님이 아직 초반이야 라고 죄송해요. 그 지점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떨렸죠. 일단 사실 저도 그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 조태구를 그 전에 저도 본 적이 없어서 보고 나서 일단은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봤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제 자신은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조태구라는 작품은 부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받아서 그래도 되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도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봤었으니까 근데 그 분위기나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좀 웃음이 되는 포인트에는 같이 웃어주시고 좀 놀라는 포인트에는 막 놀라주시고 그래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저한테 진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시냐부터 그게 아무래도 진짜 영화가 픽션과 노픽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분명히 보시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다가도 저건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지점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진짜 엔터테인먼트를 하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근데 왜 혹시 뭐가 궁금하셔서 그랬더니 자기 친한 배우가 있어 소개를 좀 시켜주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튜브도 유튜브인데 아마 감독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지만 요즘엔 SNS가 워낙에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재밌게 노르라는 장이지만 뭐 거기 너무 많은 무수히 많은 가짜 뉴스들도 있고 사실은 좀 이상한 정보도 있고 쓸데없는 정보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가짜 뉴스나 이상한 이야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얻어 걸려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재밌어 하거나 혹은 거기에 진짜 속거나. 근데 그게 요즘 시대에는 좀 편해졌다가 아니라 너무 그게 좀 잘 퍼지게 구조가 되어 있다? 어쩌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알려졌을 법한 일인데 또 이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저게 너무나 퍼지기 좋은 정보가 되고 소스가 되어버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려서 그게 또 주작이 되어버리지 않나. 약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화제가 되는 유명한 작품의 오디션? 그런 걸 한번 내 대신 한번 봐봐라라는 소원을 한번 빌어보면 어떨까. 이제 사실은 제가 너무 한 번에 단박에 전화를 드려서 이 사연과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탁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부드럽게 감독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저나 혹은 제작사 대표님이나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을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아도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혹은 같이 작업을 하셨던 뭐 자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많이 해놨죠. 이런 게 있고 박찬욱 감독님한테 언제 한번 꼭 말씀드려서 좀 부탁을 드릴 예정이다. 혹시 보면은 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박찬욱 감독님한테 흘러 들어가면서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태경이가 이런 영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셨을 때 그때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거면 자기는 좀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박찬욱 감독님이 박찬욱 감독님으로서 응원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너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좀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했죠. 엄청 긴장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부담이 엄청 됐어요. 그러니까 촬영 때는 그쵸. 단 한 번도 그렇게 혼자 많은 대사를 할 일이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뭐 통틀어서 없죠, 사실은. 근데 거의 모든 장면을 혼자 대사를 하고 혼자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연습도 했고 대화도 많이 나눠서 뭐 예를 들면 라이브 방송 장면은 뭐 이렇게 만약에 그 촬영한 거를 CG를 넣어서 영상 화면으로 보면 요렇게 이런 UI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촬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촬영을 하면 할수록 외로워졌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상대 배우한테 좀 기대고 싶기도 하고 상대 배우한테 피하고 싶기도 한데 좀 피할 데가 없더라고요. 기댈 데가 없고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막상 결과물로 보고 나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오신 거예요. 제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또 사실은 이게 모든 CG가 작업이 다 들어갔을 때 저 때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무수히 작용하는 댓글들과 이런 미장센들 때문에 끌려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는, 그쵸. 제가 엄청 부담을 가지면서 열심히 한 건 맞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끌려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조태꾸도 그렇고 2035도 그렇고 코로나라는 거가 있던 기간 중에 촬영을 했던 거라 최대한 작은 규모, 그러니까 배우도 뭐 여러 명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만나는 사람이 둘, 셋. 조태꾸도 그러거든요. 여러 명이 계속 나오셔도 제가 한 번에 만나는 사람은 한 분 아니면 두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특성상 스태프분들도 아주 많은 스태프분들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환경. 물론 뭐 많이 계시면 뭔가 더 좋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계셔도 뭔가 많이 계신 것보다는 딱 필요한 분만 계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건 조태꾸도 그랬고 2035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어쩌면은 그 환경에서 어떤 작품,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재밌는 독특한 기획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이제 올해 조금씩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기쁘죠. 조태꾸는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더 기쁘고 2035도 어쨌든 이렇게 뭐 영화제긴 하지만 영화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거는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박재인 감독님하고는 저는 조란자들이라는 인연이 있습니다. 조란자들에서 촬영 감독님이셨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가끔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태용 씨, 네, 뭐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기가 이제 돌도 안 됐던 시기였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시나리오 한 번만 읽어보라고. 뭔데요? 내가 썼다고. 그럼 재밌게 보겠다고.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골 때리더라고요, 정말. 뭐 괜찮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든 기획 자체가 아까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국이 안 좋은 시국이어서 그렇게 기획을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 역할을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또 언어 교육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또 저랑 거기 덕정으로 나오는 유일한 배우랑 둘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뭐 전부 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룹별로 몇 명씩 모여서 리딩도 몇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촬영에 대한 기획을 들었을 때 참 독특하게 촬영을 하겠다, 재미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배우님이랑 같이 올드보이 아역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두 분이서 이렇게 나왔는데 2035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이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일한 배우랑 작품에서 만난 적이 20년 동안 이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드보이가 같이 한 첫 번째 작품이고 2035가 같이 한 두 번째 작품이에요. 두 분이 처음 만나셨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누셨어요? 언제요? 2035 때요? 네, 2035. 근데 가끔 종종 연락은 했었고 우연찮은 기획에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때 22살이었고 유일한 배우가 2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진짜 어렸을 때 서로 처음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그때 뭐 그냥 현장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냥 저희 촬영은 3일 만에 끝나버려서 사실은 아쉬워서 그러면서 그냥 되게 어렸을 때 편하게 지냈었어서 오랜만에 만나도 불편함 없는 약간 꼬마때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연출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지금 연기를 하기에도 너무 버겁고 벅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직업이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전 역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해본 거여도 상관이 없고, 제가 뭔가를 선호하고 뭔가를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연기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야외 라이브를 나가면 정말 제가 들고 제가 찍어야 하기 때문에 요것 또한 그냥 기억이 날 수밖에 없고요. 집에서 라이브를 하면 아무도 없이 혼자 계속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것 또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고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이 반가움과 신남 때문에 저는 만날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사람을 만나서. 물론 뭐 둘이 티키타카에 연기를 하는 건 아니라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도 극 중에서 하는 거고 그것도 사실 연기긴 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전. 그리고 챌린지 하는 것도 번지 점프도 하고 뭐 산낙지를 통으로 먹을 일이 없잖아요. 저 산낙지 좋아하거든요, 저. 뭐 그러면서
사실은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고 잊을 수가 없는 촬영이었죠. 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너무 촬영장에 주로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러니까 반대로 저희 영화에 나오는 뭐 피켓남이라던가 혹은 이제 다른 출연자분들은 그 뭐 시사회 때 그 같이 출연했던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화 보고 나오셔서 아 형님 어땠어요? 그러니까 너무 태경아 너 너무 고생했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봤을 때 아 태경이가 내가 힘들게 하겠다라는 건 알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너 너무 고생했다. 그게 보이고 느껴진다. 아, 그래서 네가 우리들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했구나. 현장 자기 같아도 그랬을 거라고. 유독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연습했던 게 많아서 초반에는 조금 술술 진행이 되고 술술 촬영을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중반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좀 불안해지고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왜냐면은 모니터를 못 하잖아요. 그건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컷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모니터는 아무것도 없는 걸 모니터하고 정말 연기만 보고 지금 오케이 NG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다 보니까 중반부 넘어가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항상 지난 일은 아쉽지 않아요. 물론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사실 2020년에 촬영을 했던 거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되돌아가서 똑같이 하면 더 잘할 자신 있어 하면은 사실은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대로 다시 하라 그러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도 나이도 한 2살 더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는 분명 맞지만 그래도 항상 지난 일은 뭔가 조금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더 아쉬운 지점이 더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자. 원래는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일이 된 게 연기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 슉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일이 되면 그래서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배우님을 이제 스크린에서 뵐 수 있는 거겠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저만 잘 뭐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또 다시 연기를 어떤 뭐 다른 연기든 어떤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만 잘하면 된다라고 항상. 저희 영화 조태꾸는요. 저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보신 적 없는 형식과 스타일의 영화라고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 눈으로는 유튜브를 보고 계시겠지만 머리로는 굉장히 밀도 높은 영화를 보고 있다는 착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해라고 오해! 절대 지작이 아니라니까!